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모두를 위해 허둥지둥 뛰어다니고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고 모두의 삶에 끼어들려 발버둥 치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정작 자신을 위한 자리는 없습니다. 이상한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삶이 질서정연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일도 있고 인간관계도 있고 책임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말없는 공허함만이 가득합니다. 마치 잘못된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칼 융은 오래전에 이 점을 간파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 피로감이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여러분은 바로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말해주지 않았지만 아주 어렸을 때 진정한 자신을 찾기 전에도 여러분은 살아남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사랑받으려면 순응해야 했고 인정받으려면 기대에 부응해야 했으며 존재하려면 눈에 띄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렇게 했어요. 수년 동안 너무나 잘 해내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전략이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죠. 마치 항상 이랬던 것처럼, 이 선택들이 당신의 선택이었던 것처럼, 이 삶이 진정 당신의 삶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당신은 자신을 조금씩 내어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들부터요. 아니요라고 하고 싶을 때도 예라고 말하고, 자신의 의견이 있을 때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웃고 싶지 않을 때도 웃고, 피곤할 때도 강한 척했죠. 이런 순간들이 쌓이고 날들이 지나고 달이 지나고 해가 흘렀어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당신은 스스로에게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하지? 라고 묻기 시작했지만 오늘은 무엇을 원하지? 라고는 결코 묻지 않았죠. 당신은 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을 하는 것조차 사치처럼 이기적으로 무책임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바로 당신의 것이었고 당신 안에 작은 목소리가 묻고 싶어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목소리를 침묵시켰습니다. 계속해서 침묵시켰습니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대답해야 할 테고 대답은 모든 것을 바꿔놓을 테니까요. 모든 것이 바뀌는 건 위험하다고 적어도 당신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의 이론이 등장합니다. 융은 그것을 페르소나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겉으로 드러내는 가면, 사회, 가족, 주변 환경, 직장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얼굴 말입니다. 페르소나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사회생활은 가면을 필요로 하고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 또한 하나의 기술입니다. 문제는 가면 자체가 아니라 가면과의 관계,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은 그 가면을 당신의 얼굴로 착각하게 됩니다. 페르소나와 진정한 자아 사이의 경계가 서서히 모호해지고 무엇이 당신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무엇이 사회적 기대에서 비롯된 것인지,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더 이상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이 원했던 것,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그리고 당신의 진정한 자아, 욕망, 한계, 진정성, 당신의 목소리, 그 자연스럽고 진심 어린 마음은 점차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속삭이듯 경고하듯, 때로는 피로감으로, 때로는 무의미한 슬픔으로, 때로는 찬란한 성공 후에 찾아오는 이상한 공허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 질문은 질문이었지만 당신은 그 신호들을 무시했습니다. 멈출 여유도, 들을 여유도, 질문할 여유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점차 희미해지고 점점 사라져 마침내 거의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침묵의 순간, 삶은 묘한 무게를 지니게 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인간관계도 원만하고 책임도 다하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묘한 무감각과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마치 유리창 너머로 삶을 바라보는 듯 살아있지만 어딘가에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마치 잘못된 사람의 대본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처럼 모두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해내지만 막이 내리고 무대 위에 혼자 남게 되면 그 의상을 벗으면 비로소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묻기가 두렵습니다. 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모호함, 이 내면의 불확실성, 이 상실감은 나약함도 아니고 실패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에서 당신을 부르는 소리이며 경고이고 삶이 당신에게 멈춰서 보고 들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융은 평생 동안 사람들에게 바로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무리 서둘러 밖으로 나가려 해도, 아무리 많은 역할을 맡아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해도 내면은 조용히 당신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 고요함으로 돌아가 그 목소리를 다시 듣고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여정이며 모든 것이 진정으로 시작되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항상 똑같은 두려움을 듣습니다. 아주 익숙하고 인간적인 두려움이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타인을 배려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온 사람에게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는 것은 언뜻 보기에 버림받는 것, 포기하는 것, 심지어 배신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곧바로 이기적으로 보일 거야, 다른 사람들을 상처 줄 거야, 혼자 남을 거야,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현실적이며 저는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베풀고 타인의 필요를 우선시하고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이기심이라고 배워온 사람에게는 물러나는 것이 진정으로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거절하는 것이 죄책감을 남길 수 있으며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이 진정한 상실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융은 다른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융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에 따라 산다고 말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요구를 충족시키려 애쓰는 사람은 진정으로 베푸는 것일까요? 아니면 의무감에 사로잡혀 베푸는 것일까요? 끊임없이 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정말로 무언가를 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없어서 네라고 하는 것일까요? 끊임없이 일을 미루는 사람은 진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공허함을 주변에 퍼뜨리느라 지쳐버린 것일까요? 바로 여기서 융이 지적했던 미묘하지만 심오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마음이 충만한 사람은 진심으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베풉니다. 하지만 내면이 공허한 사람은 베푸는 척하지만 베풀 때마다 더욱 공허해집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무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감사, 고마움, 인정,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라는 말을 찾으려 애씁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듣지 못하면 내면에 균열이 생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쌓여가는 작은 균열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축적은 무거운 짐이 되고 주는 행위는 사랑이 아닌 굶주림, 즉 인정받고 싶은 갈망, 보여지고 싶은 갈망, 사랑받고 싶은 갈망에 의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아이가 나를 봐줘, 인정해줘, 사랑해줘 라고 외치는 숨겨진 욕구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렇게 자랐고 사랑이란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존재는 권리가 아니라 성취라고 느꼈고 말은 아니었지만 행동과 침묵, 인정과 불인정을 통해 네가 충분히 괜찮으면 사랑받을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받았습니다. 당신은 그 메시지를 내면화하고 정체성의 일부로 만들었으며 이제 어른이 된 몸으로 그 오래된 믿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내면으로만 향하면 사랑받지 못할 거야. 자신에게만 집중하면 외로워질 거야. 자신을 선택하면 다른 사람들은 널 떠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은 거짓일지도 모릅니다. 완전히 거짓은 아닐 수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떠날 것이고 어떤 관계는 정말로 흔들릴 것이며 당신이 변하기 시작하면 어떤 모임들은 정말로 불편해질 것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 관계들이 정말로 당신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당신의 역할에 맞춰 만들어졌는지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했던 걸까요? 아니면 당신과의 궁합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걸까요? 그들은 당신을 원했던 걸까요? 아니면 당신의 무한한 접근성을 원했던 걸까요? 만약 답이 후자라면 그 관계의 흔들림은 손실이 아니라 누가 진정으로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계기입니다. 물론 아프고 힘들겠지만 이 고통이 당신을 파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고통은 당신을 진실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가까이 이끌어줍니다. 진실은 자기 자신에게로 향할 때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오랫동안 억눌렀던 목소리를 되찾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을 찾고
진정으로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견, 내면과의 만남은 어떤 인정이나 박수갈채, 외부의 수용도 줄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토대를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내면에서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지금 당신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이 문장들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건드린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왜냐하면 이 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소리가 아니라 침묵입니다. 그리고 이 침묵은 처음에는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오랫동안 모든 공허함을 무언가로 채워왔던 사람에게는 공허함을 남겨두는 것, 공허함 속에 있는 것, 공허함을 견디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능적으로 그 공허함을 무언가로 채우고 싶어집니다. 전화, 소음, 다른 사람의 문제, 해야 할 일, 책임감, 목표, 무엇이든 말입니다. 왜냐하면 공허함은 당신을 오롯이 자신과 마주하게 만들고 오롯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은 오랫동안 익숙하지 않았던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첫걸음이 어렵고 첫 침묵이 불안하며 첫 자기 성찰이 당신을 초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미뤄왔던 질문들, 억눌린 감정들, 마주하기를 피해왔던 진실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인내심을 갖고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융은 개성화 과정을 여정, 즉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펼쳐지는 과정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첫 번째 정거장은 바로 그 침묵입니다. 감히 그 공허 속으로 들어가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모른 채 그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루함을 느끼고,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낯설게 느껴집니다. 슬픔이 밀려오고,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때로는 의미 없는 눈물이 흐르고, 때로는 깊은 피로감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나쁜 징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은 억압되었던 내면 세계가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과정이며 당신 자신이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가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도망치지 않고 그 순간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판단하지 않고 느끼고 그 순간들과 함께 앉아 있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무언가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침묵시켰던 속삭임을 듣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어디에서 에너지를 얻고 어디에서 에너지를 잃는지, 누구와 진정으로 함께 하는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길을 잃는지, 어떤 결정이 당신에게서 나오는지, 어떤 결정이 두려움에 의해 좌우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각은 아주 작게 시작됩니다. 어쩌면 어느 날 이 회의에 가고 싶지 않아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생각을 억누르지 않고 억누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도 않고 그저 그 생각을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 또한 시작이고 깨달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자각은 성장하고 깊어지고 명확해지며 서서히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융이 묘사한 변화가 자연스럽게 시작될 것입니다.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말입니다. 변화는 전혀 극적이지 않습니다. 중대한 결정의 순간도 아니고 급격한 단절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하면서도 심오한 변화이며 그 변화는 인간관계에서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의 행동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같은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자극을 받더라도 더 이상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마치 당신과 당신의 반응 사이에 작은 거리가 생기는 것처럼 찰나의 순간이지만 그 의미는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자신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나를 자극했지. 왜? 이 반응은 어디서 오는 거지? 라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는 것, 단 한 번의 시선만으로도 당신은 반응적인 존재에서 선택적인 존재로 변모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의 가장 중요한 공헌 중 하나가 드러납니다. 융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하며 그 간극 속에서 성장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다 보면 처음에는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순간들, 예를 들어 누군가 무례한 말을 하거나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거나 누군가를 실망시켰을 때처럼 작은 순간들에서 그 간극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 간극은 넓어지고 반응하는 대신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이 대화에 참여해야 할까? 이 분위기에 동참해야 할까? 이 싸움은 내 싸움일까?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 그저 질문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반응하는 것은 결코 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재빨리 대답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어떤 상황에도 대비하는 것이 강력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반응은 통제력을 잃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는 것이며 누군가 던진 돌에 맞춰 스스로를 조종하는 것입니다. 내면으로 향할수록 이러한 패턴은 서서히 저항 없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내면이 강해질수록 외면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 이 조용하고 심오한 내면의 변혁은 당신 삶의 모든 면에 스며듭니다. 잠자는 시간, 아침, 사람들과 맺는 관계, 거울을 보며 자신을 바라보는 작은 순간들까지. 그러다 어느 날 더 이상 외부에서 오는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미 내면에 존재하는 무언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작지만 진실하고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는 그 느낌, 바로 그 내면의 기반이 당신이 내면으로 향할 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융의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이자 어쩌면 가장 충격적인 개념은 바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둡고 나쁘고 억압해야 할 무언가를 떠올릴 수도 있지만 융이 말하는 그림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융의 그림자는 훨씬 더 미묘하고 인간적인 것입니다. 그림자는 자신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부분, 용납할 수 없는 감정,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입니다. 분노, 질투, 두려움, 사소한 원망부터 큰 야망까지 이기적인 생각, 비판적인 시선, 때때로 느끼지만 느끼고 싶지 않은 어두운 감정들 말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아주 어린 시절부터 어떤 감정은 용납될 수 있고 어떤 감정은 용납될 수 없으며 어떤 반응은 정상적이고 어떤 반응은 수치스러운 것이고 분노는 나약함이고 질투는 추악함이고 이기적인 생각은 악이라고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메시지들을 너무나 깊이 내면화한 나머지 시간이 흐르면서 타인뿐 아니라 스스로에게조차 그러한 감정들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시하고 억누르고 부정하며 나는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아 라고 말하죠. 하지만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억압된 감정은 단지 눈에 보이지 않게 될 뿐 무의식 속으로 숨어들어 때를 기다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의 놀라운 메커니즘이 작용합니다. 우리가 억압하는 것들,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그림자 속에 숨겨두는 것들은 어딘가에서 드러나야만 하고 종종 타인에게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를 투사라고 합니다. 내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외부 세계에 투영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타인에게서 그런 모습을 볼 때 그토록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이제 잠시 솔직해져 봅시다. 불편하지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타인에게서 가장 거슬리는 부분은 종종 우리 내면에 억압해온 것들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가장 거슬리는 점, 가장 자극받는 점, 가장 화나게 하는 점은 종종 당신 안에 존재하지만 당신이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입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부인하며 아니,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너무 이기적이라서 화가 나지만 때로는 당신도 이기적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 않나요?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만을 위해 살고 싶지 않은 적이 없나요? 누군가가 너무 심하게 말한다, 너무 잔인하다고 화가 나지만 때로는 당신도 그렇게 단호하고 솔직하고 경계를 분명히 하고 싶지만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바로 그 불편한 순간, 분노하는 순간에 당신의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그림자는 당신을 바라보며 나도 존재한다, 나를 보라고 말합니다. 융이 제안하는 것은 그 그림자를 파괴하거나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분노를 표출하자, 질투를 용납하자 라는 뜻이 아니라 이 감정이 내 안에 존재한다. 어디에서 온 것일까?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 라는 뜻입니다. 모든 감정에는 지식이 있고
모든 그림자 요소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메시지에 귀 기울일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감정이 당신을 지배하는 힘이 약해지고 당신을 통제하는 능력이 줄어듭니다. 더 이상 그 감정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그 감정을 직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를 깊이 지배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지만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것들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현상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과잉 반응하고 그 반응의 강도가 사건의 심각성에 비해 과도할 때 바로 그 순간 내면의 그림자가 촉발되고 무의식 속 무언가가 표면으로 드러납니다. 도망치는 대신 잠시 멈춰서서 이 반응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이 반응은 나에게 무엇을 건드리는 걸까? 무엇을 떠올리게 하는 걸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문이 열리고 그 문 뒤에는 종종 아주 오래된 상처, 어린 시절의 상처, 거절당했던 순간, 수치심을 느꼈던 순간, 무시당했던 순간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그 오래된 상처가 새로운 사건을 통해 드러나려 할 때 그 상처를 알아차리고 네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아, 네가 있다는 걸 알아 라고 말해줄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융은 이를 통합이라고 부릅니다. 이 통합이 일어나면 내면의 긴장이 줄어들고 더 이상 자신의 그림자를 타인에게 투영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분노가 줄어들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일부를 거부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계는 더욱 진실해집니다. 상대방을 거울이 아닌 진정한 인간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통합은 확고해집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한다고 해서 순식간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면의 여정을 시작할 때 빠른 결과, 극적인 돌파구, 어느 날 아침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모습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변화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융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융은 개성화를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펼쳐지는 과정으로 정의했습니다. 이 정의는 처음에는 실망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바로 해방입니다. 더 이상 매일 아침 내가 충분히 변했을까? 지금보다 나아졌을까? 충분히 발전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변화를 목적지가 아니라 매일매일 작은 순간순간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순간들, 사소해 보이는 순간들이 바로 조용하지만 근본적으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아주 작은 것, 너무 작아서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아침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한 말을 했지만 당신은 즉시 화를 내지 않습니다. 숨을 들이쉬는 순간 잠시 멈춥니다. 그 숨을 그대로 멈춘 채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지나갑니다. 바로 그 작은 순간이 변화의 첫 번째 가시적인 신호입니다. 어쩌면 그날은 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고 생각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밤에 오늘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네. 화가 날 줄 알았는데 안 났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지나감, 그 자각조차도 하나의 발걸음입니다. 그렇게 며칠, 몇 주가 지나고 또 다른 순간이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무언가를 할 기회가 생깁니다. 예전의 당신이라면 주저없이 했을 행동이지만 이번에는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 일을 하고 싶은 걸까? 아니면 단지 인정을 받기 위해 하는 걸까? 어쩌면 당신은 여전히 그런 행동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변화를 가져옵니다. 질문을 하는 사람은 더 이상 완전히 자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식의 문턱을 넘어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질문들은 더욱 자주, 더욱 명확하게, 더욱 빠르게 떠오르고 당신 삶의 여러 영역, 직장생활, 가족관계, 친구관계, 심지어 거울을 보며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까지 스며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이 모든 곳에 스며들면서 당신은 무언가를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며칠씩 영향을 미치던 단어가 이제는 몇 시간 만에 사라지고 몇 주 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짐이 이제는 훨씬 빨리 풀리고
예전에는 깊은 구덩이로 끌어내리던 사건이 이제는 그저 구덩이일 뿐 더 깊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적도 아니고 마법도 아닙니다. 단지 내면의 기반이 강해짐에 따라 외부 세계의 파괴적인 영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알아가면서 자신을 괴롭히는 요인의 근원을 보게 되고 그 근원을 알게 되면 그 힘은 약해집니다. 언제나 약해지죠. 그러다 어느 날 더 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질이 달라졌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변화는 모든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부 관계와 거리가 멀어지는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변화하면서 어떤 관계는 얼마나 피상적인지, 어떤 관계는 당신의 순종에 기반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당신이 모든 것에 예라고 대답하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은 아프고 정말 아프지만 이 고통 뒤에는 명확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확함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으로 남은 관계들은 훨씬 더 깊은 토대 위에 세워지고 훨씬 더 진실된 유대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매우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유대감 안에서 당신과 상대방은 더 자유롭고 더 진실하며 가면을 덜 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평생 동안 강조했던 관계의 질입니다. 가면 뒤가 아닌 진정한 자아에서 비롯된 관계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용히 변화하는 삶에서 가장 눈에 띄지만 가장 알아차리기 어려운 측면입니다. 환경이 변하고 주변 사람들이 변하고 대화가 변하고 소비하는 에너지가 변합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면 그 무거움, 매일 아침 일어날 때 느끼던 피로,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느끼던 탈진이 사라져 있습니다. 이 부재를 알아차리는 것은 매우 이상한 느낌을 줍니다. 무엇이 있었는지 알지만 그 부재를 설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냥 느껴져요. 마음이 가벼워지고 현재에 더 집중하게 되고 진정한 나 자신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바로 이 진정한 나라는 느낌이 자기 자신에게로 향할 때 당신을 기다리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어떤 외부적인 성공이나 인정, 박수갈채도 줄 수 없는 느낌이죠. 왜냐하면 이 느낌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바로 당신 자신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느낌을 당신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고 말 한마디로 없앨 수도 없고 행동으로 지울 수도 없습니다. 이 느낌은 더 이상 외부에 좌우되지 않고 내면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뿌리를 내린 것은 폭풍우 속에서도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그는 몸을 숙인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심오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점에 이르면 거창한 시작, 충격적인 결정,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꿀 극적인 발걸음을 찾습니다. 하지만 융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고 매우 차분했습니다. 바로 내면에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면에서부터 말입니다. 내면에서라는 말은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매우 구체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내면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거창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을 완전히 재설계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면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훨씬 더 작고 조용하고 접근하기 쉬운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단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한 전략도 아니고 복잡한 계획도 아닙니다. 단순하지만 실질적인 세 가지 원칙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융의 모든 연구의 핵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것이며 오늘 바로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매일 몇 분씩 조용히 있는 것입니다. 휴대폰도 계획도 목표도 없이 오직 당신과 당신의 생각, 당신의 감정, 그리고 내면의 목소리만이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년간 모든 공허함을 채우는데 익숙해진 마음에게는 공허함을 내버려 두는 것이 거의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지루하고 불편하고 생각이 딴 곳으로 향하기도 하고 그 침묵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놀랍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 모든 것은 억눌렸던 내면 세계가 서서히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만약 당신이 도망치지 않고 그 순간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 침묵 속에 조금 더 오래 머무른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침묵은 더 이상 불편하지 않고 집처럼 편안하고 익숙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은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진정으로 당신이 존재하는 곳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는 다른 누구도 줄 수 없는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둘째로,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다음에 화가 나거나 불편함을 느끼거나 속이 답답해질 때 바로 반응하거나 행동하지 마세요. 심호흡을 하고 스스로에게 무엇이 나를 자극했지? 이런 반응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이 감정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답은 항상 즉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전혀 오지 않을 수도 있고 몇 시간 후에, 때로는 며칠 후에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당신을 깨우치고 자동적인 반응에서 벗어나게 하며 당신과 당신의 반응 사이에 작은 틈을 만들어줍니다. 그 틈에서 당신은 성장하고 선택하고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자극과 반응 사이의 틈은 점점 더 커집니다. 당신은 자동적인 존재에서 벗어나 의식적인 선택자가 되어갑니다. 이는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반응적인 사람은 항상 외부, 타인의 행동, 사건의 흐름에 의존하지만 선택하는 사람은 내면에서 행동하고 내면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인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형언할 수 없는 평온함을 가져다 줍니다. 세 번째로, 자신에게 허용하세요. 작은 일이라도 오늘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도록, 경계를 설정할 수 있도록,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욕망을 표현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허용하세요.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혁명적인 결정일 필요는 없어요. 그저 작은 일, 오늘 하루를 위한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초대를 거절하거나 회의에서 솔직한 의견을 말하거나 누군가 부탁했을 때 지금 당장이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 작은 순간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죄책감이나 불안감이 들 수도 있고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들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이고 새로운 행동이 아직은 어색하게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어색하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고 단지 평소와 다르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모든 어색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정상화됩니다. 이 세 가지 작은 원칙들을 며칠, 몇 주, 몇 달 동안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조용히 내면의 기반이 다져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믿고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의 성향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천천히 쌓아 올려지는 것이기에 누구도 줄 수 없는 신뢰입니다. 융이 말했듯이 위대한 변화는 작은 순간들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으로 저희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하기 버튼을 통해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